자, 제곱근의 뜻과 표현 예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 있잖아. 그래서 81분의 4의 제곱근을 구해라 요 소린 거야. 선생님이 앞에서 오늘 그 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였지. A의 제곱근을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A의 제곱근이다 라고 하면 X가 A의 제곱근인데 X제곱은 A다 라고 이 말을 이렇게 수학적 기호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A의 제곱근이라는 말이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A가 되게끔 하는 근원, 그것이 A의 제곱근인 거야. 그럼 X제곱이 A가 되는 X값이 A가 양수면 어떻게 된다고 선생님이 가르쳐줬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 이렇게 가르쳐줬지? 그래서 지금 얘가 딱 그 꼴인 거야. 지금 A의 제곱근이라고 했을 때 이 A 자리에 여기는 뭐라고 써 있는 거야? 81분의 4가 써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수학적 기호로 나타내셔야 되냐면 x제곱은 81분의 4다 이렇게 나타내야 돼. 그리고 나서 이때 x값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1분의 4다 이렇게 쓰시라고요. 그 처음 어떤 내용을 배울 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정확하게 배워놓잖아? 그럼 나중에 문제가 어려워져도 스스로 생각해서 풀어낼 수 있게 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과정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귀찮을 수 있어, 이런 과정이. 귀찮아도요, 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 나와도 막 술술 풀려요. 한번 해봐봐. 선생님 말 맞는지.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나 더 했냐면은 우리가 근호가 써여져 있는데 근호 안의 수가 제곱수이면 이거 근호 그대로 냅두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지. 얘를 어떻게 바꾸라고? 루트의 자연수의 제곱이다 라는 형태로 바꾸자 그랬지. 이렇게 바꾸면 제곱과 루트는 서로 상쇄될 수 있다고 그래서 얘가 자연수다 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지. 얘도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하는 거야. 자, 지금 보니까 근호 안에 81분의 4라고 써 있거든요. 이거 제곱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하라고 그랬어? 자연수의 제곱으로 표현하라고 그랬어. 그럼 얘를 자연수의 제곱으로 표현하면은 루트 81은 9의 제곱이고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가 9의 제곱분의 2의 제곱이니까 9분의 2 전체의 제곱이다라고 써도 괜찮겠지. 이렇게 쓰신 다음에 전체의 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이 제곱과 이 루트를 상쇄할 수 있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9분의 2다. 이렇게 로직을 갖고 푸세요. 됐죠? 0.36의 제곱근을 지금 구하래. 얘도 마찬가지야. 0.36의 제곱근은 어떻게 우리가 수학적 기호로 나타내라고? x제곱은 0.36이다 이렇게 나타내라고. 그럼 이때 x값은 얘가 양수니까 어떻게 써야 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36이다 이렇게 쓰자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근호 안의 수가 제곱수인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0.36은 뭐의 제곱수예요? 루트 0.6의 제곱이에요. 그쵸? 자, 소수 나온 김에 소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소수의 제곱수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요. 자, 우리가 자연수의 제곱수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개념 노트에서 얘기를 했잖아. 근데 소수의 제곱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소수는 그 짝수 자리만큼 내려가야지만 우리가 소수는 제곱수예요. 예를 들어볼게. 3.6은 제곱수일 거 아닐까? 얘는 제곱수가 아니야. 그치? 근데 0.36은 제곱수일 거 아닐까? 얘는 맞아. 어떻게? 0.6을 두 번 곱하면 0.36이 되는 거지. 0.036은 제곱수일 거 아닐까? 얘는 아닌 거야. 근데 0.0036은 제곱수일 거 아닐까? 얘는 맞는 거야. 0.06을 제곱하면 0.003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소수의 제곱수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소수점이 짝수 자리만큼 있어야 소수는 제곱수가 돼요. 보세요. 얘는 소수가 짝수 자리죠. 얘도 소수가 짝수 자리죠. 4칸이니까. 그러나 이렇게 3칸이나 이렇게 1칸 같은 경우는 제곱수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1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0.1은 제곱수이 아니야? 아니야. 0.01은 제곱수이 아니야? 맞지? 0.001은 제곱수이 아니야? 아니야. 얘 뭐의 제곱수인지 한번 써보자. 얘는 0.1의 제곱이죠? 0.0001은 제곱수이 아니야? 맞죠? 네 자리니까. 얘는 0.01의 제곱수다라는 거지. 소수의 제곱수 이해 가셨어요?
자, 그래서 얘는 짝수 자리죠. 두 칸 내려오니까. 그래서 얘는 제곱 쓴 거예요. 그래서 0.36은 0.6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루트랑 제곱이랑 상쇄되는 거 보이시죠? 그럼 얘 상쇄되면 얘는 뭐라고 답 쓰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0.6이다 이렇게 답 쓰면 된다. 자, 7의 제곱의 제곱근도 한번 봅시다. 7의 제곱의 제곱근. 말이 좀 복잡한데 그냥 하셔도 돼요. 자, A의 제곱근이니까는 얘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내요? X제곱은 7의 제곱이다 라고 나타내는데 자, 그럼 X는 어떻게 쓰면 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의 제곱이다 쓰면 돼. 문제 없어. 오히려 얘를 제곱으로 표현해놨으니까 땡큐지 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루트랑 제곱은 뭐 된다고 생각해야 돼? 상쇄돼야 된다 생각해야 되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 갔지? 얘도 해볼게. 마이너스 4의 제곱근 한번 해보려고. 그럼 마이너스 4의 제곱의 제곱근은 어떻게 쓰셔야 되겠어요? x제곱은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럼 이때 x값은 얘가 양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자, 그런데 이 제곱은요. 이 루트랑 상쇄되기도 하지만 얘를 플러스 만들어주는 역할도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얘를 플러스 만들어주면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4다라고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선생님이 루트의 a 제곱은 이때 제곱과 루트는 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그럴 때는 얘를 뭐로 바꾸면 된다 그랬어? 절대값으로 바꾸면 된다. 이걸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루트랑 제곱을 한번 절대값으로 바꿔봐.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하잖아.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4이기도 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루트랑 제곱은 정확한 의미는 절대값이야. 근데 지금까지 절대값을 안 붙인 이유가 뭐야? 다 양수니까. 다 양수라서 안 붙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요 의미까지도 정확하게 알아두자. 자, 그럼 한번 2번 볼게요. 자,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라고 돼 있는데 11의 양의 제곱근이다 라고 써 있지?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언제 봤느냐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개념 노트에서 봤던 거 기억나세요? 자, 얘를 언제 봤냐면요. 우리가 A의 제곱근 하면은 수학적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야 된다고? X제곱은 A라고 나타내야 되지? 이때 A가 양수면 X가 뭐가 나온다고? 풀마 루트 A가 나오지? 풀마 루트 A라는 거는 숫자 두 개를 겹쳐 쓴 거잖아. 이때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A를 겹쳐 쓴 거거든? 이때 루트 A는 뭐라고 읽는다고? A의 양의 제곱근 이렇게 읽는 거죠? 이 아래에 있는 얘는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 했죠? A의 음의 제곱근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배웠네. 지금 그 말의 꼴이 똑같은 거 보이세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이 양해라는 말을 잠깐 생략하세요. 괄호를 쳐놔. 이렇게 괄호를 쳐놓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11의 제곱근을 그냥 생각하면 돼. 그럼 위에 있는 문제랑 완전 똑같은 문제가 돼버렸지? 그럼 11의 제곱근은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고요? 11의 제곱근은? A의 제곱근은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했지? X제곱은 A로 표현하면 된다 했어? 그럼 11의 제곱근은 어떻게 표현하면 돼? X제곱은 11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러니까 수학은 있잖아. 선생님이랑 공부해보면 애들이 다 느끼는데 진짜 그냥 개념이야. 이 개념을 선생님 너한테 이해시켰잖아. 그럼 이거대로만 문제 풀면 돼.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애들이 수학이 어려운 거야. 그냥 배운 개념대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11의 제곱근은 X제곱은 11이라 쓰시고 그리고 이때 11이 양수잖아. 그럼 X는 뭐라고 써야 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다 라고 쓰는 거라고. 배운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냥. 자, 그럼 여기서 숫자가 원래 두 개를 지금 겹쳐 쓴 거지? 루트 11과 마이너스 루트 11 겹쳐 쓴 거잖아. 얘는 11의 제곱근들이야. 맞아? 그 중에서 얘는 뭐라고 부른다고? 11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이 아래 거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11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아, 그럼 이제 알겠네. 우리한테 풀러는 11의 양의 제곱근은 얘다라고 결론내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루트 11이에요.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자, 11의 양의 제곱근, 아니, 다시.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11의 제곱근을 먼저 찾아. 그럼 11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잖아. 그 중에서 양수인 게 뭐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루트 11이라 바로 대답하면 돼. 자, 그럼 얘도 한번 해볼게. 얘를 살짝 생략해. 3의 제곱근 하면 뭐가 떠올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떠오르지. 그 중에서 음수인 거는 누구냐? 라는 뜻이야.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돼?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0.1의 제곱근 물어봤어. 자, 그럼 0.1의 제곱근도 한번 해봅시다. 3번. 0.1의 제곱근 하면은 뭐라고 써야 돼요? x제곱은 0.1이다 써야 돼.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1이다 써야 되겠지? 따라서 0.1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1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 때나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면 안 되고요. a의 제곱근일 때만 붙이는 거예요. 이거를 잘 지켜야 돼. 이걸 제대로 안 지키면 애들이 아무 때나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더라고. 아니, 3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은 아니잖아. 근데 갑자기 어떤 수를 너네 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는 애들이 있거든? 이거를 논리대로 안 해서 그래. 우리가 a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똑같은 수를 제곱해서 a가 되는 거고 똑같은 수를 제곱해서 a가 되는 거는 플러스 루트 a도 있는데 마이너스 루트 a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인 거야. 다시 말하면 a의 제곱근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인 거야. 그러면 이거를 안 헷갈리려면 뭘 하면 되냐면 평소에 얘를 쓰면 돼. 근데 애들이 이걸 안 쓰고 그냥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외워버리거든? 외워버리니까는 논리가 안 맞는 것들을 막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처음 배우는 중이잖아. 그래서 그냥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붙이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세요. a의 제곱근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요? x제곱은 a가 반드시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두 수를 곱해서 a가 되는 애가 루트 a도 있지만 마이너스 루트 a도 있잖아.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인 거야. 이유가 정확할 때만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자라는 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제곱근 5분의 2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선생님 가르쳐 줄게요. a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이 있고 제곱근 a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두 표현은 같은 표현일까 다른 표현일까? 얘는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가 a가 0보다 클 때 a의 제곱근 하면 어떤 식이 떠올라야 된다고요? x제곱은 a가 떠올라야 된다 했어. 그래서 똑같은 두 수를 곱해서 a가 되게끔 하는 애는 한 개야, 두 개야? 두 개지. 그래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잖아. 이때 제곱근 a는 선생님이 아까 이거의 이름을 제곱근이다 라고 가르쳐줬던 거 기억나? 그래서 얘는 뭐냐면 그냥 읽기야. 얘를 읽은 거라고. 이걸 뭐라고 읽을 수도 있어? 루트 a라고도 평소에 우리가 읽지만 제곱근 a다라고도 읽는 거야. 그래서 이 제곱근 a라는 거는 그냥 얘입니다. 뭐가 다른지 알겠죠? a의 제곱근은 x제곱은 a여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고요. 제곱근 a는 그냥 제곱근 a를 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 제곱근 5분의 2라고 하면 얘는 제곱근 5분의 2다라고 쓰면 끝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3번 봅시다. 다음을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시오라고 돼 있어. 자, 선생님이 루트가 있는데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있다 그랬지. 이 근호 아니 어떠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다 그랬어? 제곱수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다 그랬어. 자, 이 제곱수를 어떻게 표현하라 그랬지? 어떤 자연수의 제곱으로 표현을 하라 그랬지? 그럼 이때 이 제곱과 루트가 상대돼서 얘를 뭐라고 쓰면 된다고? 근호를 벗겨서 그냥 자연수만 쓰면 된다고. 지금 그거 물어본 거야. 그지? 자, 그럼 얘 해볼게. 자,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지금 225가 있거든? 225가 뭐의 제곱수인지 알아요? 맞아요. 얘는 루트 15의 제곱이죠? 15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제곱과 루트를 뭐 할 수 있어요? 상쇄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되겠어? 15다라고 쓰면 되는 거야. 쉽지? 자, 얘도 근호 안의 수가 9분의 4예요. 9분의 4는 뭐의 제곱수예요? 3분의 2의 제곱이라고 쓰는 거 이해갔어요? 이거 한 번만 자세히 얘기해주면 9분의 4는 3의 제곱분의 2의 제곱이잖아요. 얘는 3분의 2 전체의 제곱이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곱하기의 상황에서 얘가 둘 다 제곱이면 묶어서 쓸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근호 안이 전체가 제곱으로 묶였기 때문에 이 제곱과 루트는 상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쓰면 돼? 3분의 2라고 쓰면 돼.
자, 얘도 한번 볼게. 얘는 문제 자체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그럼 얘는 수가 하나야, 두 개야? 한 개야, 두 개야? 두 개를 겹쳐 쓴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겹쳐 쓴 거 아까 얘기했잖아.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는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A를 겹쳐 쓴 거라고 그랬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쓰거든요. 수학은 효율적인 걸 좋아해요. 이거를 플러스 3, 마이너스 3 따로 쓰는 거 싫어해.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할 뿐이야. 그럼 얘는 수가 하나다, 두 개다? 두 개다라는 생각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얘는 문제 자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줬으니까 내가 구하는 수도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붙여야 돼. 얘네 둘은 없지. 얘는 수가 하나야, 두 개야? 한 개야. 그러니까 내 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면 안 돼.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수가 하나야, 두 개야? 한 개지. 그러니까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내 맘대로 붙이면 안 된다고. 그런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붙이셔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루트 쓰고 36은 뭐의 제곱수예요? 6의 제곱수죠. 49는 7의 제곱수죠. 그래서 얘는 6분의 7의 전체의 제곱이다 라고 쓰면 되고 근호안이 모두 다 제곱으로 묶였으니까 제곱과 루트는 상쇄하면 돼요.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7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자, 소수점 나왔어. 선생님이 소수는 언제 제곱수가 된다고 그랬어? 소수점이 짝수 자리일 때 제곱수가 된다고 그랬지? 얘는 소수점이 하나, 두 칸 앞으로 간 거니까 짝수 자리만큼 소수점이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꼭 붙여야 되겠죠. 그리고 루트 0.09를 뭐라 쓰면 되겠어? 0.3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0.3 제곱하면 0.09 나오니까. 그러면 근호안이 모두 다 제곱수로 묶였잖아. 그럼 이렇게 상쇄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0.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의 제곱의 양의 제곱근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그럼 또 양해라는 말이 있네? 그럼 선생님이 양해라는 말을 뭐 하자 그랬지? 잠깐 괄호 쳐놓자고 그랬지? 여기도 음해라는 말이 있네? 잠깐 뭐 하면 되겠어? 괄호 쳐놓으면 돼.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7의 제곱근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여기서도 제일 먼저 뭘 생각하면 돼? 루트 81의 제곱근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선생님이 마이너스 7의 제곱근은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 가르쳐줬죠? x제곱은 마이너스 7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그랬어. a의 제곱근은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하자 그랬지? x제곱은 a다라고 표현하자 그랬지? 그래서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a가 되게끔 하는 그 근원 x를 물어보는 거랬어. 이때 a가 0보다 크면은 x값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구하면 된다고. 자, 그럼 여기서도 지금 a의 제곱근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x제곱은 a다라고 쓴 거야. 그렇지? 이때 내가 x 구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붙이면 돼.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7의 제곱이 a인 거지.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루트랑 제곱이랑 상쇄되는 거 보이세요? 근데 상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가 제곱할 수가 음수지. 근데 사실 마이너스 7의 제곱을 먼저 했으면 얘가 양수가 됐었으니까 얘를 플러스로 만들면서 얘랑 상쇄를 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7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7이다가 나온 거야. 자, 그 중에서 양의 제곱근을 A다라고 부르겠대. 그럼 이 중에서 양의 제곱근은 누구지? 7이지? 따라서 A는 7이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두 번째로 루트 81의 음의 제곱근을 물어봐서 선생님이 음의라는 말을 잠깐 괄호치자고 그랬어.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루트 81의 제곱근이야. 자, 그럼 얘 어떻게 쓰자고 그랬어요? x제곱은 루트 81이다 이렇게 쓰자고 그랬지? 자, x제곱은 a라고 썼으니까 이제 x는 어떻게 구하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구하면 돼. 자, 근데 여기서 내가 x는 이라고 쓰려고 보니까 a가 지금 무슨 수야? 근호가 있는 수지. 루트 81이란 말이야. 그럼 루트 81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여야 되거든? 그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지?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 봐. 얘는 지금 근호가 있는 수긴 한데 근호 안의 수를 보니까 이 수가 무슨 수야? 제곱수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 근호가 있는데 이 안의 수가 제곱수면 얘를 그대로 냅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지. 얘를 뭐로 고치자고 그랬어? 루트의 자연수의 제곱으로 고치자고 그랬지.
그러면 이 제곱과 루트가 상쇄될 거니까 얘가 자연수가 된다 그랬지. 그것대로 그대로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루트 81을 먼저 근호가 없는 수로 나타내고 시작하셨어야 됐어요. 자, 그러면 81을 뭐라 쓸 거야? 9의 제곱이라 쓸 거지? 그럼 얘랑 상쇄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x제곱은 9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그럼 이제 하시면 돼요. x제곱이 9면 이때 x는 뭐가 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가 된다 그랬지? 자, 이렇게 근호를 써서 나타냈는데 또 뭐가 보여? 근호하니 제곱수인 게 보여. 근호하니 제곱수면 냅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를 뭐로 고치자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으로 고치자 그랬지. 그러면 루트랑 제곱이 상쇄된다 그랬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자, 다시 말해서 루트 81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가 나온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뭐의 제곱근을 구하래? 음의 제곱근을 구하래. 그래서 그거는 b라고 하래. 그럼 b는 뭐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결론 내린대.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a-b의 값이죠? a 빼기 b를 하면 7에서 마이너스 3을 빼야 되니까 이렇게 쓰셔야 되고 얘는 7 플러스 3이 되죠? 정답은 얼마더라? 10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예요.